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 매몰 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인근 농장 10여 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리브해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이 한때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최소 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기록됐는데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얻어 몸집을 키웠다고 분석됩니다. 구글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5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투자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또한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약용 작물인 도라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재배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3년간 도라지를 대량 재배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공, 유통 기술까지 개발해 연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며 체급이 커진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초대형 허리케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자수가 길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고 길거리는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된 바닷가 산책로를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바베이도스를 포함해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면서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냈습니다. We have sand also not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of the shop. There's lots of sand in the shop. We got to bring out everything. First use a shovel and scrape all the sand out. And then to wash it ou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2005년 7월에 발생했던 데니스의 기록을 깬 겁니다. 이렇게 베릴이 성급하게 덩치를 키운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꼽고 있습니다. So warm water is what's fueling the thunderstorms, fueling the clouds that form the hurricane, give you deeper thunderstorms. Those thunderstorms are then supplying the energy to the storm.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 바다를 만나 5등급으로 체급을 더 키운 베릴. 시속 32km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까지 멕시코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변 도시들은 2020년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둔치의 관문을 닫고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닥에 깔린 철판을 치우고 옹벽 안에 숨겨뒀던 두꺼운 철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곳에선 철기둥 사이에 알루미늄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 일종의 홍수 방지용 장성을 설치하는 겁니다. 预计未来1周，长江中下游干流及两湖水位将快速上涨，总涨幅约1.5米到2米。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는 강변에 설치된 관문 13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0년 3,70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낸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관문 폐쇄입니다. 入梅以来，包括长江中下游的一共是有51条河流发生超警戒水位以上的洪水。 양쯔강 유역 4개 성엔 3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초당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던 산샤댐은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14,000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각지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올라 민가가 없는 농경지 쪽으로 둑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필 양쯔강을 따라 형성된 장마 전선에 홍수 방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일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2일 나파 카운티 칼리스토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빙하로 되어 있는 알래스카 빙원의 녹는 속도가 1980년대보다 약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영국 뉴캐슬대와 매사추세츠대 공동 연구팀은 3,88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알래스카 빙원을 18세기 데이터와 함께 1948년부터 추적해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 빙원 크기가 1850년쯤부터 작아지기 시작해 약 10년 전부터 녹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가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의 경우 1948년에서 2005년 사이 4개의 빙하만이 녹았지만 2005년과 2019년 사이에는 64개가 없어졌다고 논문은 밝혔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마우리펠토 환경과학 교수는 얼음이 물로 흘러드는 속도가 매초 약 19만 리터에 이를 정도로 빙원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엔 스페인 국적 보잉 항공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천정에 사람 발 모양이 보입니다. 난기류의 여객기 동체가 급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놀란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로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Y nada,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bastante horrible. Pensábamos que la quedábamos ahí. Pero bueno, gracias a Dios no pasó a mayores. 승객 32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탈과상 등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한 덕분입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로 난기류로 인한 승객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같은 기종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도 미얀마 상공에서 순식간에 1800m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돼지 190여 마리를 기르고 있던 이 양돈 농장에서 최근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시 농장에서 보고된 사례에 이어 17일 만에 추가 발생이며 올해 5번째로 확인된 양돈 농장 확진 사례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매물 처분과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시와 인접 6개 시군에 있는 양돈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등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3일 밤 8시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오후 2시 24분쯤 전북 부안에서 또다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으로 지난달 12일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행안면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 지역 곳곳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원의 깊이가 8km로 낮아 인근인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이로써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36차례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사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발표한 연례 환경 보고서에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보다 13% 늘어난 1,430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여파로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량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AI가 미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총 소비 전력량이 2026년 1000테라와트시에 이르러 2022년의 2배이자 일본 전체 전력 수요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나타내는 자율주행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구조와 교통량, 흐름의 패턴을 비롯해 터널과 교량, 교차로 유형 등을 종합 평가해 자율주행을 하기에 어느 정도 안전한 여건인지를 구간별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달 5일 고속도로 평가 용역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지도가 완성되면 현재 자율주행구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구간만 자율주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라지는 대표적인 약용 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의 육묘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더니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력은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은 지 3년 된 도라지가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리지 않고 시설에서 60일가량 싹을 키워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운 싹을 플러그묘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라지를 재배했더니 생산성이 20% 높아졌습니다. 초기 제초나 소금 작업 등 손 가는 일은 줄어 노동력은 50%가량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작황이 좋고 이 뿌리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사포능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앞으로 저도 큰 기대를 걸고 그동안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영세성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플러그묘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남 산청과 고성에 도라지 특화 작목단지를 선정해 3년 동안 플러그묘 150만 주를 공급한 겁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개발과 유통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 작목단지를 3년간 조성을 했습니다. 향후적으로 산업화 연계까지 해서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묘를 키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도라지 재배. 갈수록 고령화하는 농가들의 일석이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빠르게 대량 증식하는 원리를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준 박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증식 원인이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EGFR의 변형된 역할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을 바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바깥의 성장과 분화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EGFR 단백질의 변형을 유도해 바이러스 대량 증식이 유지되는 데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승인된 치료제의 용도 변경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병 억제 목적의 약물을 다시 만들 수 있어 미래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포스텍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노 교수는 소재 부분에 난제였던 초고가의 고굴절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폴리머의 고굴절 원자층 방막을 20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얇게 코팅해 렌즈의 효율을 1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고굴절 소재를 구현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노 교수가 하이브리드 고굴절 소재와 나노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초방막 메타렌즈의 대량 생산에 성공해 초소형 광학기기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온성 액체를 효과적으로 합성하고 정제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온성 액체는 이온 간 강한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상온이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인 상태를 유지하는 엽입니다. 포스텍 한지훈 교수팀은 기존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기 위해 할로겐 원소가 결합된 할로카본 냉매를 사용해 99% 이상의 고순도 이온성 액체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화 디플루오로메탄을 상분리 매개체로 활용해 물이 물과 기름처럼 두 층으로 분리되도록 유도했으며 합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물질은 회수에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은 다른 용매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이온성 액체를 고순도로 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른바 알퇴쉬로 불리는 이 시커머스의 마지막 주자죠. 중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우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패션업계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패션업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열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린 쉬인. 4,000원대 티셔츠, 만원대 원피스 등을 판매하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처럼 초저가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차이점은 패션 분야에 집중한 패션 공룡이란 점입니다. 쉬인은 재작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H&M과 자라를 제치고 압도적 1위입니다. 국내 패션 업계도 쉬인 진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단 중소 의류 업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있어서는 조금 위협이 되긴 하죠. 소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죠. 지난해 미국에서는 쉬인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다 자체 제작하는 건데 카피하다 보면 저희 거를 다 중국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쉬인은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넘어 무신사와 같이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국내 플랫폼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경쟁력 강화에 향후 성패가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상품이 좋으면
시커머스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국내 패션 업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뭐 관세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좀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인기로 K-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확대도 주요 돌파구로 지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새로운 도안을 채택해 내놓은 새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일본은행은 3일 새 지폐 발행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1000엔권과 5000엔권 그리고 10,000엔권의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새 10,000엔권에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경제 관료를 거쳐 여러 기업 설립에 관여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선전기의 사장을 맡는 등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 지폐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3차원 이미지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구지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부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면서 매달 요금을 내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는 우선 해외 21개 공관에서 시범 시행한 뒤 편의성 등을 보완해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와 재외공간 민원 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5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현재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어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을 쉬다 퇴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나 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화석연료 사용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첨단 빅테크 기업들이 외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실제로 챗GPT 같은 AI가 요청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일반 검색에 비해 10배 정도의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AI에 대한 탄소세 부과 검토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를 주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